저에게는 30년 가까이 스승으로 모셔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긴자 마루칸의 창립자로 1993년부터 12년 연속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 10위 이내에 등재된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 히토리 씨를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극히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사장이라고 하면 꽤 나이든 사람을 상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 히토리 씨는 정말 젊고 좋은 남자입니다. 특히 저는 히토리 씨의 맑고 예쁜 눈동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이전에 제국 호텔에서 마루칸의 파티가 열렸을 때 히토리 씨가 셔츠 차림으로 호텔 복도를 걷고 있는 걸 보고 어느 외국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 사람은 배우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멋진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무리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력이야. 이 세상에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매력이란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거야. 지구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건 다르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거야. 이 우주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 있었어. 그중 흡인력이 높은 것도 있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달라붙었고 전보다 좀 더 흡인력이 높아졌어. 거기서 또 붙고 붙어서 지구가 생겨났지. 하지만 흡인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다시 흩어져 버릴 거야. 매력도 이와 같은 거야.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것도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이 우주 저금은 뜻밖의 금리가 붙곤 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이야. 거기에 금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짜로는 웃지 않는다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이야.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높아. 그래서 우주 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 저금으로 돈을 빌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빌리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그것보다 매력을 저금하는 것, 우주 저금액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뭐래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술집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채소 가게든 뭐든 그래. 모든 것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이야. 매력 없이는 사람을 모을 수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어. 그런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고.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주세요. 이 책에서는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히토리 씨의 사고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토리 씨의 말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히토리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100%는 없다. 거의 세뇌되고 있지 않은 한 자유롭다면 그렇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히토리 씨의 생각에 공감하고 공명하고 즐기면서 우주 저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히토리 씨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의외로 재미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직 미숙한 저이지만 히토리 씨의 이야기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폼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매력 요소가 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 요소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히토리 씨는 폼나는 삶을 매력의 기준으로 삼는다. 폼나게 산다는 건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야. 자신이 폼나지 않게 해놓고서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인간이 폼이 난다고 생각해? 그보다는 부하 직원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겠지. 이건 땡땡 사원이 해낸 겁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랫사람이 보기에도 윗사람이 보기에도 훨씬 폼이 나겠지. 이건 제 책임입니다. 진정한 폼이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자신이 폼나는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난 생각해. 폼이 나야 해. 결국 사람들은 폼이 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 셀러리맨에게도 폼나게 살아가는 요령이 있어. 그리고 그건 장사꾼에게도 마찬가지야. 가령 채소 가게를 하는데 바로 옆에 슈퍼가 생기게 되었다고 쳐. 그럴 때 슈퍼가 생기면 우리 집 매상이 줄어들어 곤란하다는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슈퍼가 생기든 뭐가 오든 나는 손님들을 우리 집으로 오도록 만들어 보이겠어. 그런 사람이 폼나는 장사꾼이야. 그리고 그렇게 폼이 나는 장사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화교들이 그렇잖아. 중화 요리점이든 뭐든 바로 옆에 다시 가게를 만들어. 그러고는 서로 도와주며 경쟁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 가게를 하나둘씩 열어가다 보니 하나의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야. 결과적으로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로 버스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풍조 때문이지. 주제 넘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런 장사꾼이 무척 볼품없게 보여. 가령 A라는 가게에서 어떤 상품이 200개밖에 팔리지 않더라도 주위에 그 상품을 200개 판 가게가 5곳 더 있다면 그 마을이나 상권 전체로 보면 그 상품의 지명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잖아. 그걸 굳이 자신의 가게 한 곳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나 화교들처럼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키울 수 없는 거야. 이런 폼 안 나는 장사나 삶은 결국 초라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 빛을 꺼트리고 마는 거지. 그보다는 서로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아. 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돕는 거야.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만 봐도 다양한 가게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 조그만 가게도 결코 지지 않아. 우리 가게가 중만큼은 국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옆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만들어 당당히 겨루는 거야. 그래서 마루칸의 모토가 폼 정도는 잡자야. 폼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뭐든 독점하게 해달라는 거. 장사꾼에게는 독점 같은 거 없어. 보호도 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고 있는 것은 관료와 은행 정도야. 은행도 반은 관료처럼 되어서 활기가 없어지고 있잖아. 정치나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서 라며 불평을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장사꾼을 위해 뭔가 해준 적 있었어? 두 번째로 자주 불평하는 말이 정치를 잘못해서인데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정치를 잘한 적은 없었어. 그러고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 옛날에는 국가란 것도 없이 모두 제각각 마을 안에서 밭이나 일구며 살았어. 국가가 도로를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 거야. 그런 걸 하기 전부터 길은 있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 맡아주고 있다지만 우리는 맡겼다는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아. 국가나 정치가 뭔가를 해주진 않아. 국가는 우리들 국민에게 의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포만 나는 일이지. 장사꾼에게 복록은 없다. 벌이는 일생의 업이다. 이것이 장사꾼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야. 그러니 정치가에게도 관료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이게 바로 폼나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어? 나에게는 나만의 개성이 있고 그것이 나의 매력이다. 히토리 씨와 관련된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폭로한다. 히토리 씨는 정신만이 아니라 면류도 무척 좋아한다. 그런데 그 정도의 큰 부자라면 튀긴 소바라도 주문하면 좋을 텐데. 소바는 주재료를 몽땅 뺀 다누키 소바가 맛있어.
히토리 씨가 말했다. 그것도 여느 역사에서나 서서 먹는 가게의 것이 맛있다나? 여러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서 10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소바는 역시 다누키 소바가 최고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언젠가 히토리 씨가 다소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에미 씨, 나도 몰랐지만 근래에 가케우동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놀랐더군.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케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 우동만 들어있는 것은 빈약해서 싫었거든. 그런데 일전에 약을 먹으려고 뭔가 먹어야겠기에 우동 가게에 들어갔는데 식욕이 없어서 가케우동을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게 맛있는 거야. 드디어 그 맛을 알고 만 거지. 요리란 건 조합의 절묘함이라고 하잖아. 역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나는 요리가 맛있더군.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사라진 요리. 그러니까 다누키 소바보다는 가케우동이 좋더라고. 인간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소재이자 예술품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에미 씨는 자신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에미 씨는 완벽하게 시마무라 에미코니까. 나도 그래.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사이토 히토리거든. 모두들 마찬가지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히토리 씨의 즐거움은 유머 센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히토리 씨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매력이 꼽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무슨 말인가 할 텐데 히토리 씨의 제자 10명은 정말이지 모두 10인십색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처럼 덜렁대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관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세심한 성격이라 깔끔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나에게 다른 마루칸 사장처럼 침착한 사람이 되라든가 좀 더 세심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다. 나처럼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마루칸이란 회사에서 즐거움을 함께 창조하면서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독립해 자신의 재량으로 회사를 경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히토리 씨가 사람에게는 제각각 개성이 있고 그 개성에 좋고 나쁨은 없다. 개성은 그 사람이 지닌 매력의 핵심이다. 그 개성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배추는 양배추 자체로 맛있어. 그래서 나는 된장국을 만들 때 양배추와 다른 뭔가를 섞고 싶지 않아. 양배추 고유의 맛이 그대로 우러나는 방법을 생각하지. 히토리 씨는 모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편안하고 활기차게 지낸다. 그리고 그건 역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히토리 씨의 즐거움이자 히토리 씨의 매력 중 하나다. 하지만 히토리 씨의 매력이 즐기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 그럼 그 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키워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다. 사랑이 커지면 매력도 커진다. 나는 사랑을 좀 더 크게 만들어가고 싶다. 무한대의 사랑으로 가능한 한 다가가고 싶다. 왜냐하면 히토리 씨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이야. 이 얘기는 내 사랑도 한없이 커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또한 히토리 씨는 이런 말도 했다. 원숭이에게도 물론 사랑은 있어. 하지만 인간은 원숭이도 생각하고 물고기도 생각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말이지. 따오기도 얼마 전까지는 마구 잡아댔지만 지금은 보호하며 기르고 있잖아. 그건 인간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만큼 사랑도 커져왔다는 얘기야. 즉 영혼이 계속 성장하면 인간의 사랑도 따라서 점차 커져갈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사랑이 계속 커지는 한 매력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돼. 그래서 나도 좀 더 영혼을 성장시켜 사랑을 무한대로 키워가고 싶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수행이라고 하지만 세속에서 벗어나서 자선을 한다거나 폭포 아래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는 수행이 아니다. 내가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수행은 사람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행복해,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나, 즉 자아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스토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애국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은 애고와 비슷해. 사랑이 좁아지면 위험하지. 하지만 인류애까지 확대되면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야. 이 지구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야. 그렇지만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라며 나를 표출하는 거야. 사랑이 좁아지는 거지. 따라서 만족을 알고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 그러면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의 빛이 밝혀지고 그 빛으로 주위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혀주게 돼. 사람은 누구나 빛이 없는 암흑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을 밝혀주면 기뻐하고 빛을 보기 위해서 모여. 그러니까 에이미 씨,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사랑을 크게 키워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실행했을 때 에이미 씨는 암흑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은 히토리 씨의 빛으로 인해 밝아졌고 사랑을 깨닫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래서 나에게는 히토리 씨가 빛이다. 지금의 나는 히토리 씨만큼 큰 빛은 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마무라 에미코로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며 살아가고 싶다. 지금의 내가 최고다. 관상수상에는 그 사람의 개성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부자의 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인기가 있을 상도 출세할 상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상수상으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부자의 상이니 출세의 상이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마음에 빛이 나고 앞으로 나아갈 곳을 확실히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왜냐하면 소질이 없다 해도 출세한 사람을 연구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돈을 모으거나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면 어떤 사람이든 부자가 되고 출세하지 않겠어? 나도 그랬으니까 이건 틀림없어. 하지만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 물론 소질을 지닌 사람도 있어. 그러나 소질이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소질을 사용하지 못한 채 죽고 말겠지. 그래서 빛을 밝혀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도 빛이 나겠지. 자신도 성장하는 거야. 남에게 준 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되돌아오지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관상수상이 아무리 나빠도 상관없어. 요절할 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오래 살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마음에 빛을 밝혀. 그 빛을 나누어주면 기적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다면 마음의 빛을 밝힌다는 것은 뭘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해. 지금의 내가 최고야. 자신감이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말자. 지금의 당신이 최고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정해진 운명, 바뀔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그리고 그 얼굴, 그 몸, 그 개성으로 태어난 것도 숙명이야. 그건 바뀔 수 없어. 신이 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한다는 건 명확히 바라본다는 거야. 무엇을 명확히 바라보는 거냐 하면 신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얼굴, 그 몸, 그 개성, 그 부모, 그 성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제각각 빛이 나고 행복하도록 생명을 주고 태어나게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행의 자리를 준 거야. 신의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 어째서 이런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을까? 라고 말하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행복이란 건 깨달음이야. 그저 멍청이 있으면 언제까지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지금의 나는 최고야 라고 해봐. 그리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갈 친구가 있다는 것, 기쁜 일, 생명을 부여받은 것 등 여러 다양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진심으로 자신이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 깨달음이 이윽고 감사함으로 바뀔 테고. 그래서 말인데 신이 영화 감독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행인 1이라고 해서 푸념하지 말고 감독이 역할을 준 것에 감사하며 최고의 행인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에 빛이 나고 감독의 눈에 들겠지. 그러는 동안 점점 한마디든 두마디든 대사가 늘어나게 될 거야. 그때 적은 대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욱더 빛이 나고 언젠가 더 중요한 배역을 맡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신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면 돼.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일은 있어도 간절히 바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기를 만들어주고 물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게다가 생명까지 주었잖아.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 나머지는 우리 자신의 몫이야. 일단 태어난 이상은 현실의 일이니까 자신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이미 아무 소용없어. 지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것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자신이 가진 힘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 지금 최고인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나 또 하나 계속해서 덧붙여 가야 해. 그러면 누구나 뭐든지 잘해나갈 수 있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다. 어떤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이 밝혀졌는가? 자신의 마음에 빛이 밝혀졌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빛을 나누어 주자. 하지만 마음의 빛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관상수상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힌다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결국 생각, 사랑이야. 관상수상을 볼 수 없어도 이 사람에게 사랑과 빛을 전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 가지 지혜가 떠오르지.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신의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상수상이 보이지 않아.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겠다, 빛을 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나와. 그것을 천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겠습니다 라고 신에게 약속하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태어나지. 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테크닉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생각이야, 사랑이야. 자신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있지, 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해. 잠깐 이야기가 옆길로 새겠지만 사람들은 되게 힘든 일을 대비해서 저금을 하잖아. 그건 돈이 소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돈만 생각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힘들게 되지.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나는 돈을 소중히 생각하지. 그래서 돈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아. 돈을 소중히 하니까 돈이 많이 보이고 또한 돈이 들어오고 저금이 늘어나는 거야. 돈이란 건 내 가까이에 왔을 때는 지쳐있는 상태야. 그것을 내버려 두기 아깝다며 주식을 하니 토지를 사니 해서 혹사하니까 돈이 싫어하는 거야. 내 녀석 옆에는 붙어있고 싶지 않아 하며 모두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소중히 해봐. 그러면 돈 쪽에서 말을 해올 거야. 좀 사용해주세요. 나를 조금만 밖으로 꺼내주면 친구를 모두 데려오겠습니다. 돈을 소중히 하면 그만큼 돈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거야. 요컨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아. 그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친구들이 남아. 반면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신밖에 남지 않겠지. 친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 자신밖에 없어. 그런데 자신조차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나는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장사도 소중히 여기고 돈도 소중히 여겨. 하지만 그 이상으로 10명의 제자들이 소중하고 마루칸의 사람들 전원이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들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소중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야. 나는 돈, 장사, 손님 모두 소중하고 사랑해. 하지만 육체가 없어져 내 영혼이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어. 영혼의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사랑뿐이야.
사랑을 전해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기억밖에 가지고 갈 수 없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중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주운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뀔 때. 이 원고를 쓰면서 히토리 씨의 매력이 뭔지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준 것 몇 가지를 떠올려 봤다. 지금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역시 히토리 씨의 매력은 사고방식이고 그의 성공은 그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히토리 씨는 정신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런 삶의 방식이 장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론을 실천하며 장사를 해나간 결과 나는 시마무라 에미코라는 사람으로서 개성을 살리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장사꾼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작은 돌을 주울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그 작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작은 돌과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어느 마을에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작은 돌을 보거든 주어라. 작은 돌을 주우면 내일 기쁘고 또 슬퍼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작은 돌을 주워 봉투에 담았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봉투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었어. 그 순간 사람들은 기뻤지만 그와 동시에 어째서 좀 더 많이 주워두지 않았을까 하며 탄식하고 슬퍼했어. 이 이야기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과제를 하나하나 뛰어넘어 갈 동안에는 모든 일이 평범한 돌에 불과해 보이지만 어느새 그 돌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는 말이지. 요컨대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건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자신이 행복하다거나 성공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다음날 돌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거나 돼지 목에 진주라는 표현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 반면 돌을 주었는데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에미 씨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서 에미 씨가 성공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을 듣고 성공을 만들어낸 에미 씨가 대단한 거야. 나는 에미 씨에게 도움이 되어준 것뿐이야. 하지만 내 인생도 히토리 씨의 인생도 여전히 이제부터다.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 만큼 하물며 그 제자인 내가 완벽할 리는 없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닌 히토리 씨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살아있는 한 배우고 계속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 역시 그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동지이자 순수한 친구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기길 바란다.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이라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당신은 신의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설의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시마무라 에미코 지음, 선우수민 옮김, 라이스메이커 출판,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종졸학력으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총합순위 10위 안에 든 인물, 바로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 사이토 히토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인 시마무라 에미코가 30년간 그에게서 전수받은 성공 비결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괴짜 대부호로 불리는 사이토 히토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쉽고 단순합니다. 뭐든 지나치게 참아내고 무턱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목표로 다른 사람 또한 편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운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매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기에 매력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주위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함으로써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력이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무엇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찾고 키우는 것은 나 자신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바라보기에 앞서 나를 먼저 감지하고 들여다보며 지금까지 몰랐던 나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오늘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